저는 이번 이 소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이 소송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텍사스주 검찰총장의 입장이었어요. 일단 이 소송의 그 본질이란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2조와 헌법 14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네 개 주가 그 2번에서 그 Nature of the Action 그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고 말하자면은 텍사스의 소송을 그 네 개 주는 대통령 선거인단 임명을 규율하는 선거법을 비입법적인 조치로서 또는 그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나 말하자면은 뭐 우편 투표나 이런 거 계속 팬데믹 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거 규칙을 막 바꿨네. 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것이 다 헌법 위반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왜 의회의 액션이 아닌 것으로 선거 규칙을 정하느냐? 충분히 이제 낼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 세 번째에서 말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에서 이 소송을 내면서 이것이 쉽게 좀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소송을 낼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In the spirit of Marbury vs. Madison, this court's attention is profoundly needed to declare what the law is and to restore public trust in this election 이랬거든요. 저는 이 그 텍사스에서 이 소송을 내면서 이 소송의 본질에 적시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법률가가 아니면은 그 미국 법에 대해서 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너무나 그냥 어렵기만 한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조금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마브리 vs. 메디슨이라는 그 소송에서 보듯이 그 미국의 대법원은 법이란 무엇인가? What the law is. 헌법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중의 대중의 신뢰를 국민들의 신뢰를 이 선거에서 회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마브리 vs. 메디슨이라는 판결은 미국 헌정사상 사실 가장 정치적인 판결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에요. 이 마브리 vs. 메디슨이라는 1803년 이 판결은 그 당시에 존 마샬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를 쓴 그런 재판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꼼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존 마샬 그 대법원장이 너무나 곤란한 상황을 뚫고 나간 것인데 그 판결은 엄격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왜 이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는 이 소장을 보기 전에 그 이번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판결을 한 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소송을 대법원이 갖고 가면 앞으로 대법원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대법원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다. 말하자면 마버리 vs. 메디슨 재판을 지금 이 사람들이 환기시킨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아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텍사스주에서 이 마버리 vs. 메디슨을 한번 참고해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좀 재미있는 거예요. 그 텍사스주는 지금 연방 대법원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네들도 이 상황을 알잖아. 너네들도 트럼프 대통령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말하자면 실상은 대법원에서 마버리 vs 메디슨을 사실은 대부분에서 이용을 한 건데 역으로 텍사스에서 제발 좀 정치적인 판결을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2년 전에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에서 이 미국 법을 어느 정도 조금 강의를 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미국 이렇게 치면 제 강의가 뜰 겁니다. 그 강의를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마버리 vs 메디슨 판결은 제가 그냥 요약해 놓은 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를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 둔 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텍사스주에서 마버리 vs 메디슨을 참고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할 때 너무 엄격하게 교과서적으로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라고 주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버리 vs 메디슨이라는 것은 그 연방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된 분이 그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워싱턴과 그 다음에 아담스는 둘 다 페더럴리스트 연방파예요. 연방파는 연방 USA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을 지켜야 돼.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연방파 대통령이 그 이제 재선이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 연방파의 적수인 그 당시에 리퍼블리칸이라고 해서 지금 공화당은 아니에요. 리퍼블리칸이라고 해서 주를 더 중시하는 원래 주가 다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 주를 더 중시하는 이 리퍼블리칸 이 공화파였는데 이 공화파인 그 제퍼슨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니까 2대 존 아담스 대통령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연방이 위기가 올까봐. 그래서 재빨리 그 당시에 법률가도 아니었던 그 존 마샬 그 국무부 장관을 존 마샬은 법을 공부한 게 뭐 6개월도 안 됐다고 그래요. 6개월도 안 돼, 뭐 3주라는 설도 있어요. 6개월도 공부를 안 한 존 마샬이 그 당시에는 좀 뭐 어리숙할 때니까 버지니아 버지니아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법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존 마샬을 너 변호사 자격증 있지? 그러면서 빨리 대법원장 돼! 이렇게 어거지로 대법원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을 시킬 때는 왜 시켰냐면 내가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연방 판사를 다 뽑아줄게. 그 연방 판사를 데리고 연방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대통령에서 낙선이 되니까 존 아담스가 재빨리 법원 조직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연방 판사들을 막 이렇게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그 중에 뭐 거의 그 전날 법을 통과시킨 거니까 법원 조직법을 시간이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판사 42명을 모두 임명을 하고 계속 임명장을 밤 12시까지 썼다 그래서 이거를 뭐 미드나잇 어포인먼트 한밤중에 임명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42명을 모두 임명을 했는데 임명장을 전달해 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토머스 제퍼슨이 임명장 못 받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명장을 못 받은 마버리 판사가 그 소송을 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존 마샬 대법원장 우리 편이야. 아담스 대통령이 연방을 지키라고 아주 급하게 국무부 장관 했던 존 마샬을 대법원장 만들어준 거니까 당연히 마버리 판사의 손을 들어줄 거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명이나 임명을 했고 그 전에 계셨던 뭐 토머스 그 판사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6명은 거의 확실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마버리 재판에서도 존 마샬 우리 편 그러니까 당연히 마버리 편을 들어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존 마샬 대법원장 입장에서 야, 이 마버리 판사는 참 안 됐는데 와, 큰일 났네. 이거를 마버리 편을 들어버리면 거의 제퍼슨에 의해서 대법원이 박살이 날 것 같아.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제퍼슨과 마샬은 먼 친척이에요. 외가 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파가 달라요.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나중에 수정헌법 만들 때도 아주 갈려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마샬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대법원장이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퍼슨 대통령과 같이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됐지만 마버리 판사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사법부를 지키려면 마버리 편을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제가 꼼수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건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헌법 3조를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헌법 3조를 가지고 수를 쓴 거예요. 헌법 3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사라든지 외교사절,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이나 주가 당사자인 사건만 제1심 관할권을 연방대법원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버리 연방판사는 1심 관할권을 안 갖는 거죠. 이 조항을 가지고 마버리 판사가 지금 연방대법원에 이 소송을 내면 안 되지. 왜 대사도 아니고 영사도 아니잖아. 주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방판사가 대법원의 1심 소송을 관할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한 법원 조직법 자체가 이헌이네. 헌법 3조에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타쌍피를 한 거예요. 일타쌍피. 말하자면 이 소송 자체를 안 맡아버린 거죠. 마버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소송 자체를 못 맡는다. 우리는 못 맡는다. 안 맡아버리면서 동시에 아담스 대통령이 만들었던 법원 조직법이 헌법에 안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된 것이 법원 조직법은 의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법원이라는 것은 좀 형편없었거든요. 권력이 없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연방 판사 하라고 하면은 마누라가 구박해서 안 됩니다. 말 타고 뭐 한 달, 두 달 저 멀리 다니면은 집은 누가 봅니까?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연방 판사라는 것은 힘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은 짠 하고 의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안 맞아. 그래서 법 다시 만들어. 이렇게. 대법원이 의회에서 만든 법을 폐기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이번 텍사스주가 이 사건을 짠 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텍사스주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 좀 정치적으로 판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대법원을 지키겠습니다. 마버리 vs 메디슨을 서로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마버리 vs 메디슨이 존 마샬이 대법원 사법부를 다시 창설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대법원 지킴이와 같은 그런 판결이었다. 이런 면을 본 것이고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마버리 vs 메디슨이 존 마샬이 얼마나 멋지게 정치적인 판결을 해서 대법원도 구하고 연방파도 구하고 이런 일타쌍피를 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미국 사법 역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230년 만에 이 마버리 vs 메디슨이 이번에 텍사스주와 그 4개 경합주 간의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번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을 내면서 이 마브리 버시스 메디슨을 소송의 본질에 적시한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을 지키기 위해서 마브리 버시스 메디슨을 항기한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판결을 요구했던 텍사스주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법원이 내려준 이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심리에 들어가서 on merit라고 그러죠. 이 심리에 들어가서 양쪽을 세워놓고 이 소송전에 붙어서 그 결과로 대법원에서 텍사스가 졌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건 더 큰 골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번 소송이 앞으로 두고 저는 헌법 역사에 기록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230년 만에 다시 마브리 버시스 메디슨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법부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빠른 기각을 통해서 대법원을 구하고, 그리고 텍사스주는 텍사스주대로 강력하게 트럼프의 부정선거 문제에 개입을 하고 앞서서 점수를 땄죠. 그러면서 19개 주와 연대해서 강력한 끈끈한 연합을 보이면서 마치 남북 전쟁 때처럼, 남북 전쟁 때 주들이 강력하게 연합을 해서 연방 대법원을 납작하게 만들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결국은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결국은 이번 판결은 상당히 교과서적인 판결이면서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판결을 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기민하게 했던 판결이고,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아닙니다. 가장 불리한 것은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이 심리에 들어가서 결론이 졌을 때 가장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분들, 이번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분들은 일단 좀 안심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텍사스주 소송을 기각을, 각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미스, 각하를 해줌에 따라서 다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왔습니다.